대한민국 살인 사건 145회. 네. 저번 주에 염 교수하고 한 게 144회 이제 했는데 네. 저번 주에 그 살인 사건 하고 나니까 어땠어요? 뭐 제가 열심히 분석을 했는데 뭐 제 개인적 주관이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다가 내연녀 딸 고등학생 딸이 집을 넘겨줘갖고 그거 어떻게 됐나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얘기한다다가 네, 저도 빠졌는데 싶었어요. 네. 네, 그거는 못 찾았어요. 아유 어떻게? 왜 못 찾았냐면 일단은 그 내연녀가 사망한 것도 이놈이 이 권가가 죽였다는 근거가 없어서 기소를 못했잖아요. 네. 그런데 땅이 그 집 빌라가 넘어갈 때는 명백히 서류가 다 갖춰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법적인 하자가 없으니까 명의가 변경된 거거든요, 권가한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구중할 길이 없어가지고 그 집 빌라는 다시 못 찾은 걸로 정리가 됐고 뭐. 그때도 안전하게 잘 살고 네, 계시네요. 딸은 뭐 전혀 뭐 이상 없이 네. 이제 근데 이제 억울하죠 사실은. 그런 부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염 교수가 그때 해줬어야 되는데 거짓말 탐지기 네. 진실로 나왔잖아요. 네. 분명히 정황적으로 거짓말인데 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설명 안 해줬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정하고 이제 거짓말하겠다고 작정하면 안 나와요. 예. 거짓말 탐 그렇게 이제 이거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구독자님들이 못 알아듣고. 아니 왜 그러면 그 심박하고 호흡하고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보통 생리적 반응 뭐 피부의 온도 변화 뭐 이런 걸 따지는 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약간 뻔뻔하게 거짓말하면 심장이 안 떨리잖아요. 저 같은 거짓말하면 심장이 떨리거든. 근데 이제 그런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거짓을 얘기를 할 때도 진짜 뻔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아무런 감정이나 심박수나 혈압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진실로 나오죠. 나는 두 개로 봐요. 그 사건이 오래됐잖아요. 97년도인가 그렇잖아요. 네. 그때 이 거탐 폴리그래프하고 지금 폴리그래프 이거는 전혀 달라요. 네, 기계를 틀린 거라고. 일단 기계적 결함도 그때는 있었고 네. 보충할 게 많이 있었다는 거 하나. 네. 두 번째는 조금 전에 염건영 교수가 얘기한 거 딱 맞습니다. 원래 사이코패스 유영철이나 이런 놈들 옛날에 정남규 이런 놈들 검거했을 때 거탐 안 태웠어요? 당연히 안 태웁니다. 왜 그러냐면 거탐의 어떤 그 기본적인 원리는 죄책감 때문에 불안감을 느껴서 심장 박동수가 높아지고 땀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 자체를 안 느끼는 놈들한테 거탐은 실용성이 없어요. 압박용으로 쓰시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사당 압박용으로 많이 쓰시는 아니 오히려 타자고 그래 지들이. 네. 그런 놈들은 어차피 뭐 어떤 사람 죽인 거에 대해서 죄책감 10원어치도 안 느끼니까 하중도 안 받고 압박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불능 나오더라고. 세모표 진실 O X 거짓 세모표 불능 그런 형태니까 걔도 내가 볼 때는 권가 물론 비록 구중이 안 돼갖고 한 사건으로만 기소됐지만 네. 그래서 무기징역 받았지만 네. 그 나머지 사건 염 교수가 그날 파악했던 것처럼 나머지 사건 그 사람이 했을 개연성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거탐 태운다고 그래서 나올 사람은 아니라고 네. 보여져요. 네. 뭐 자꾸 이제 내가 그냥 될 수 있으면 그 살인 사건의 당사자 이외의 그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구독자님들이 대단하긴 대단해. 그 아들이 유명한 투수죠. 우리나라 권 투수. 네. 은퇴했지만 또 그것까지 찾아내가지고 그냥 막 올리셨더라고. 아니 그 동네에도 원래 좀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아드님도 그 아들은 정말 야구 잘했죠. 뭐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죠. 아버님 때 피해 보신 거죠. 피해본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몰라서 말씀 안 드렸던 게 아니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안 했는데 그거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더 이상 안 달았으면 좋겠죠. 네. 실명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예. 오늘은 145회인데요. 대구 동부 이렇게 얘기하죠. 대구 동부. 동구라고 있어요. 동구. 네. 동부가 아니라 동구.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네. 근데 이제 뭐 이게 연쇄살인 사건인지 연속살인 사건인지 여부는 이제 이따가 우리 염건영 교수가 한 번 정도는 짚어줄 필요가 네, 있겠고요. 네, 네. 일단 뭐 일반적으로 언론에 나온 거는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붙기는 했어요. 네. 그거를 한번 좀 추적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7년도예요. 오래됐습니다.
97년도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1월 5일이면 이제 막 연휴 끝나고 네. 온 것 같아요. 밤 11시입니다. 밤 11시 동구 입석동에 사는 그 주부 A씨 45살인데 네. 이분이 목이 졸린 채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아유. 예. 뭐 이 사건이 막 그 연이어서 나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이 사건은 범인이 잡혔어요. 반모 씨라는 놈이 치정 관계로 살해한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쇄 살인은 아니고 치정 지금 이제 본 관계로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97년도가 발고 오면서부터 이게 터진 대구 건 동구 쪽에서 거침없이 막 나는 사건을 제가 좀 한번 쭉 설명을 좀 드려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 A 씨는 사건이 관계없다. 예. 이 부분 뭐 A 씨 해도 좋고 네. 뭐 하여튼 97년도 1월 5일 날 주부가 살해됐고 치정 관계로 반씨예요. 반모라는 범인이 이제 검거가 됐고 네. 그 이후부터 이어져서 2월 20일까지 아 쭉이요. 예, 2월 20일까지 5일부터. 계속 났습니다. 계속. 몇 건 난 줄 아세요? 8건 났어요. 살인 사건이. 어떤 대구 동구 한 군데에서 8건이 내리 연장 터진다는 얘기는 이거는 난리인 겁니다. 난리. 이거 전쟁이네요 완전. 이건 뭐 그렇죠. 아비규환이죠. 이거 네. 엄밀히 얘기하면 총 8건이 발생해서 9명이 사망하고 아이가 1명 중태. 물론 이 속에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범인의 그 어떤 희생자도 포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8건 발생, 97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8건의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9명이 사망하고 아이 하나가 중태. 그러니까 10명이 피해자가 있는 거죠. 이런 사건이 대구 동구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니까 난리 난 거죠. 비상했겠네요. 따지고 보면은 신암동 6건, 입석동 1건, 유라동이라고 있대요. 네. 거기 1건에서 8건이에요. 근데 이게 다 대구 동구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거의가 이거 예리한 흉기에 찔려서 흉기에. 사망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볼 때는 며칠 간격으로 터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이른바 얘기하는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뭐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수사 결과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범인 연쇄살인 사건 대구 동구 연쇄살인 사건 하면 딱 그냥 타이핑만 해도 나오는 네. 이승수 21살 먹은 네. 그 당시 이승수 이놈이 4건의 살인 사건에 이 범행을 했던 겁니다. 4건이요? 8건 중에서. 네. 그렇게 이제 그럼 우연의 일치점 너무 많이 터졌네요. 그러니까 8건이 한 발생한 것 명이 중에서 것도 아니고. 반을 얘가 이승수가 그 범행한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순서대로 좀 가보실까요? 네. 첫 번째 살인 사건 이제 이승수로 가는 겁니다. 97년 2월 10일입니다. 2월 10일 월요일이라고 그러네요. 네. 월요일 날 오전 10시 반이에요. 아침 10시 반이에요. 대구시 동구에 있는 유라동이 있대요. 율하동. 네, 율하동 있어요. 예, 그 가정집에 골목 안쪽에 위치한 네. 주택이래요. 네. 거기에 남자 아이 하나, 여성 한 분하고 아이가 칼에 찔려서 지금 숨을 거두기 직전이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네. 경찰이 출동을 했더니 네. 그 피해자를 여기서부터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그분은 A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하는 것만 A라고 하죠. 네, 네. A 씨가 31살 먹은 주부 A 씨인데 네. 흉기에 이 목 같은 데를 난자당해갖고 이미 사망한 상태. 네. 그리고 아들이 있는데 4살입니다. 4살. 네. 이 아이는 목이 칼에 찔려갖고. 애는 또 왜 건드려요, 그래? 이게 범인 새끼 정말 나쁜 놈이지 이거. 나쁜 놈이지.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집안 곳곳을 막 뒤지는 적이 있으니까 이거 강도 살인이라고 추정은 되는데 아이 목을 찌른 걸 봐서는요. 이건 또 원한으로 보이죠. 보이는 거예요, 네, 자제까지 공격하면. 그때 남편은 출근하고 이 여성이 아이하고 둘이 있을 때 그 네.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이제 네. 범행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찰이 갈피를 못 잡은 것 같아요. 그러겠네요. 혼선이 오겠네요. 저 같아도. 현장에서 없어진 건 지갑에 있던 돈 7만 원 없어요. 그것도 또 혼선을 빚네요. 예, 그거 뒤지니까 그것도 강도 같잖아. 강도로 위장시키려고 하는 그렇죠. 볼 수 있잖아요. 원한이. 그런데 원한이 있지 않으면 어찌하면 김대두 같은 놈 빼놓고는
4살짜리 어린애 목을 찔러서 살해하려고 하진 않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보이네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경찰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강도살이냐, 원한살이냐, 헷갈리기 시작한 것 같고요. 네. 목격자가 당연히 없겠죠. 예. 목격자 없고 족적만 평균 사이즈 이 남성 그 저 신발 사이즈 그 족적만 하나 딱 찍혀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증거라고는. 그러니까 뭐 지문도 없고, 예. 채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강도살이니까 이게 원한일까? 이러는 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이 나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네, 열흘 딱. 97년 2월 20일 날 목요일입니다. 그날은 네, 네. 밤 11시 50분경에 대구 동구 신암 5동 한 분식집이에요. 네. 그 분식집 안방입니다. 안방. 그 안방에서 그 당시에 고등학교 2학년인 이 여성 비양이라고 할게요. 편의상. 그래야죠. 예, 17살인데 이 비양이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돼요. 그러면 그 분식집 자제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여학생이? 할머니가 그 분식집을 운영했던 것 같고요. 아, 어머니가 아니시고 어머니 예, 아버지가 할머니가 아니고 분식집 운영한 것 같고 예. 이 저 손녀딸이 이제 11시 50분이니까 문 닫을 때쯤 가서 도와준 것 그렇죠. 같은 예. 느낌이 들어요. 아유, 참. 예, 그런데 이제 대신 이제 거기를 아마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할머니가 없었고 손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거기에 그 분식집을 보던 그 비양이 죽은 채 발견했는데 그 아마 분식집 안쪽으로 안방이 있나 봐요. 그 내실 있겠죠. 그 내실이 부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으니까. 예.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진짜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 사망한 상태에 있으니까 할머니가 뒤늦게 발견을 해가지고 이제 경찰에다가 신고를 했고 네. 병원에 후송됐는데 바로 사망했어요. 후송 중에 사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과다출혈되고 그래서. 네, 근데 어디 집중적으로 공격했냐면요, 목입니다. 목. 그럼 앞에 거하고. 지금 우리 염 교수 같으면 바로 이렇게 앞에 거하고 연관을 지어서 보죠. 네. 공격 부위가 중요하죠, 저희는. 근데 그걸 안 봤다는 게 이제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에요. 아, 그래요. 나중에 이제 네. 벌써 이게 전문가는 바로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네. 공격 부위가. 그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약 40분 뒤입니다. 40분 있다가요. 네, 40분. 40분 뒤니까 아까 밤 11시 50분이잖아요. 네. 40분 되니까 12시 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00시 30분이라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루가 넘어간 걸로 보니까. 네. 그러면 하루 뒤죠. 네. 40분 뒤면 2월 21일 날 이제 금요일이 되겠죠. 네. 금요일 날 00시 30분에 지금 칼 맞은 여고생이 있어가지고 병원에 후송하고 비상이 걸린 상태야. 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또 무전 막 떨어져. 와. 40분밖에 안 됐는데. 네. 무전이 막 떨어져. 동암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구 동구 신암 3동이에요. 바로 옆이네. 오동 옆이면 거기에 그 S 교회가 있대요. 아, 교회요. 교회 사택이 있는데 그 입구 그 길바닥에서 60대 여성이 흉기로 난자돼 가지고 피살된 채로 발견이 되는 신고가 또 들어와요. 아마 이때 경찰 뒤집어졌을 거예요. 홀떡 뒤집어졌을 거예요. 난리. 예. 이렇게 이제 그 사건이 됐는데 여성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 가려고요. 아, 그 60대 어머니가. 네, 새벽기도 가려고 이제 집을 나서서 교회로 가다가 이제 그 CC인데 이제 이분 64세예요. 네. 가다가 이 범인한테 이제 걸린 것 같아요. 노상에서 걸린 노상에서. 거예요. 이건 아무리 봐도. 그 이미 뭐 목이라든지 이런데 온몸이 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이 됐고 사택 그 관리인이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신고했는데 그때는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절명하신 상태고요. 아까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후송 중에 사망했잖아요. 네. 이거는 이제 이 경우는 아마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발견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경찰 완전 비상 걸렸겠죠. 네. 난리였겠네요, 뭐. 이거 난리 났습니다. 난리. 그러던 중에 자 이제 그렇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 날이에요. 그럼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에 2월 22일 날 토요일 날 밤 10시 15분경이에요. 밤 10시 15분경에 신암 5동이에요. 거기는. 또 5동이네요. 아까 이제 신암 신암 5동. 아까 조금 전에 그 교회는 신암 3동이에요. 네. 요거는 신암 5동입니다. 5동, 3동, 5동이 들어가네. 뭐 내내 뭐 그 근처죠. 네. 신암 5동 한 가정집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경찰은 이미 지금 난리 났죠. 그 어린애하고 그 저 집에 침입해가지고 엄마 죽이고 어린애 중상 입히고 도망갔는데 그 수사하고 있는데 열흘 만에 분식집에서 여고생 죽여. 네. 또 교회 앞에서 또 죽어. 그 옆에서 또 저 사택 그 교회 사택 앞에서 또 여성분 또 살해돼. 근데 또 그 다음 날 바로 밤에 저 가정집에 사람 하나 죽어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전부 흉기 사용해서 찔러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저 현장에 갔겠죠. 네. 그 갔더니 그 죽어서 발견된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이 미용사입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는 다 여성분이 여성분이에요. 네, 남자가 그렇죠. 다 여성분이었는데 이 저 집에서 죽어서 발견됐다는 이 그 시신 같은 경우는 네. 남자인데 미용사입니다. 미용사 DC라고 할게요. 편의상. 네, DC. 27살 먹은 네. DC예요. 네. 남자요. 네. 근데 이 사람 어떻게 발견하냐면 이 사람이 당연히 미용사니까 미용실 출근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죠. 근데 출근을 계속 안 하니까 21일부터 출근 안 했대요. 21일부터. 출근을 안 하니까 연락도 없이 출근 안 하니까 이거 미용실 원장이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21일부터 출근이 안 됐다. 네, 그 전날부터 출근이 안 된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이 원장이 찾아가갖고 뭐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갔더니 문 열어보니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이 시신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건 전부 목 부위를 예. 치명적으로 마구 찌른 거거든요. 예. 근데 이 경우도 목 부위를 마구 찌른 건 맞아요. 근데 아주 특이한 거는 거의 눈을 파내다시피 했어요. 아, 두 나쁜 눈. 놈. 처참한 상태입니다. 염 교수님 이 정도 되면은 이거는 경찰이 바로 그냥 눈 보고 이건 원한 이렇게 생각 안 할까요? 이 정도 원한은 아니라고 보겠죠. 아니라고 오히려 네. 왜 눈을 그래? 다 파내다시피 일단 했는데. 연타석으로 터졌으니까. 아, 그리고 뭐 교수님 아시겠지만 90년대에 이제 그때가 제가 대학원 한참 다니고 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때 대학원을 다니면 교수님들이 강의를 하시면서 그 트렌드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범죄 트렌드? 대학원 제가 요즘에 대학원 수업을 하니까 그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얘기하시면 요즘에 범죄 트렌드를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트렌드가 뭐였냐면 우리 사회가 이제 교수님 그때 한참 막 그 간부로 활동하실 텐데 과학수사라는 개념이 되게 그 비약적으로 발전한 게 좀 90년대 같거든요. 제가 아무리 봐도 2000년대에는 뭐 어느 정도 안착이 됐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뭐냐면 교수님 말씀하신 뭐 거짓말 탐지기부터 해갖고 혈흔 그다음에 뭐 쪽지문에 대한 분석 컴퓨터로 분석하고 이런 게 들어왔는데 프로파일링은 그때는 아직 예, 뭐 근데 없었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범죄학 전공이었다 보니까 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들이 주로 이제 사이코패스하고 소시오패스 관련된 외국 사례를 막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그때 이론적으로만 들어왔어요. 들어올 때 아마 경찰학교도 그때 이론은 가르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관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연속성 살인 아니냐 이렇게는 보지 않았겠냐 싶어요. 그렇게 봤어야 돼요. 네. 염 교수가 지금 얘기한 네, 것처럼. 네, 네. 근데 이 사건을 다 각각 다른 사람의 범행으로 추정을 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 안 됩니다. 네, 안 가요. 네. 분명한 거는 이 저 남자 미용사 같은 경우는 두 눈을 공격을 했어요. 그것도 그 이 미용사의 집에 있는 그 과도로, 식도로 네. 공격을 한 거예요. 시신 상태 이건 뭐 굉장히 잔인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 저 21일 날 발견했잖아요. 네. 22일 날 발견했잖아요. 네. 근데 20일 날 목요일 날 퇴근한 이후로 못 봤다니까 그 이후에 범행 시간으로 보는 그때 거예요. 절명되신 것 같네요. 네, 이게 그렇게 이제 추정은 경찰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1일 날하고 20일 늦게 그 여고생 사망 사건하고 중간쯤에 일어나거나 그 비슷하게 연속해서 그렇죠. 이런 이게 거네요. 이제 시신이 발견된 거는 예. 가장 늦게 발견이 됐지만 예. 그 미용실 원장 얘기는 22일 날 밤에 20일 날 밤에 20일 날 퇴근하고 밤에 퇴근했으니까 네. 그때부터 20일부터 시신이 발견된 22일 날 밤까지 그 사이에 이제 살해된 걸로 보는 거죠. 그러면 그럼 두 번째- 다른 사건보다 더 빠를 수 있어요. 두 번째 살인일 수도 있겠네요. 이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좀 밝혀 드릴게요. 네. 하여튼 발견이 이제 늦게 되다 보니까 네. 22일로 나온 것 같고요. 2번 내지는 3번이네요. 이 사건이.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첫 번째 어린아이하고 있는 데서 돈 7만 원 훔쳐갔죠.
근데 이제 그 저 분식집 가서는 돈 뺏어간 거 없어요. 네. 그런데 아까 그 성경책 들고 저 교회 가시는 그 저녁 그 교회 네. 가시던 분 있잖아요. 네. 그분한테는 또 지갑에서 몇만 원 또 빼서 갔단 말이에요. 네. 이게 헷갈리기는 해요, 사실. 헷갈리긴 한데. 그리고 이 미용사 관련돼서도 돈은 몇 푼 가져갔습니다, 이게. 네, 돈은. 특히 이제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이때는 지리적 프로파일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2000년대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교수님 말씀하신 이거 다 개별 사건이구나. 막 갑자기 미친 뭐 살인범이 날뛰는 게 아니고 여기도 뭐 강도 들어갔고 여기는 뭐 강간범 들어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봤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촉이란 게 있어야 되잖아요. 수사관이 과학 수사가 없어도. 그죠? 이때 경찰 선배님들 제가 뭐 비난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잔혹했다면 이거 하나 정신 나간 놈이 날뛰고 다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네. 이게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희가 낱낱이 말씀은 안 드렸는데 네. 아까 저 8건이 발생했다고 그랬죠. 네. 8건이 1월 달부터 막 발생하는데 이게 사실은 저 요 4건은 이승수가 한 거지만 나머지 4건은 결론적으로 보면 딴 놈들이 했잖아요. 혐의 4명이 있겠죠. 그 놈들 범행은 또 다른 거예요. 범행은 8건이 이어지는데 네. 그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내가 변명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목줄내서 죽였단 말이야. 그리고 어떤 거는 다르고 어떤 거 다르고 이거는 이어지고 이러니까 막 왔다 갔다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왕좌왕하게 생겼었어요. 아비규환은 내가 아비규환이었던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아비규환이네. 내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이 대구 동부경찰서 같은 경우는 맨정신이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달 사이에 살인 사건이 8건에 9명이 사망한 네. 사건이 터졌다고 그러면 네. 내리연장. 네.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4건은 동일범으로 보고 지금 설명드리지만 모른다고 치면은 그 8건이 다 달라요. 조금씩 미묘하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동일범일까? 아닐까? 헷갈릴 수는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조금 감안해 줄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네. 또 언론에서 뒤집어져 갖고 거기 수백 명의 기자들이 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뭐 네. 제정신 아니었을 거예요. 브리핑도 해야 되고. 하여튼 이 부분은 눈을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한 거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나중에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이제 경찰도 그때는 눈 같은 것 때문에 원한 가능성을 많이 봤대요. 네. 물론 지갑에서 돈을 몇만 원 훔쳐간 건 있지만 네. 그렇게 봤다는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사망한 피해자 성향을 좀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 그 사망한 피해자가 동성애자였답니다. 이 이분이요? 남자 미용사가. 그렇다면 이것도 치정 관계 아니야? 그럴 쉽게 얘기해서? 수도 있겠네요. 네. 이거 치정 관계 아닐까? 그거를 또 염두에 두고 주변을 또 탐문도 했다 그래요. 근데 저 미용사분이 발견된 데는 이거 여고생 분식점 여기하고 불과 50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3동 5동이지만. 네, 저희가 이제 수사를 제가 교육을 할 때도 뭘 저는 수사관은 아니지만 연구원 학자로서 그 이질성의 딜레마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성적 소수자나 아니면 뭐 해외에서 우리나라 들어온 이주민이나 뭐 탈북자나 이런 식으로 이제 다수로 볼 수 있는 보편적인 국민의 성향하고 좀 틀린 경우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걸 보고 거기에 꽂혀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거랑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그 꽂힌 성향으로 인해서 이게 무슨 원한 관계냐 치정 관계냐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4번째 피해자 같은 경우에 만약 성적인 어떤 취향이 좀 틀리다면 이질성의 딜레마에 빠져갖고 좀 열애로 그러니까 다른 개별 사건으로 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네, 교수님 어떻게 보시죠? 저 앞전 사건 같은 경우는 2건 정도는 돈 뺏어갔으니까. 네, 돈에 대한 부분. 살인 정도로 본 것 네, 같고. 네. 그 다음에 그 분식점에서 이제 여고생 살해한 거는 혹시 성범죄 그 다른 부류의 범인인 네. 것 같은 생각을 한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요번 그 남자 미용사 같은 경우는 동성애자라는 점에 착안해가지고 치정 관계로 또 이렇게 본 것 같고. 바꿔서 얘기하면 각각 다른 건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네,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네, 그 가능성은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떤 공격의 방향이나 부위를 더 집중적으로 봐요. 일단은 저기 공격 방향이나 수법부터 보죠. 우리는 그쪽을 더 먼저 보죠. 사람을 살해할 때 가장 편한 방법은 그러니까. 학습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어떤 사람을 공격할 때 어떤 그 방향, 칼도 이렇게 잡는 게 있고 이렇게 잡는 게 있어요. 네.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공격하는 놈은 일정하게 이렇게 공격합니다. 이거 못 바꾸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이 군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 대체로 이 범죄자로 와가지고 사람 공격할 때 보니까 이렇게 공격하더라고요. 힘이 더 실리거든요. 예. 그러고 이제 이렇게 드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드는 사람이 각도를 예측할 수 없어. 더 위험해요. 네. 이거는 각도가 빤해요. 여기만 잡으면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들으면 이게 각도가 다양합니다. 아래 위 상하. 교수님 휘둘르니까 겁나요. 하여튼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당시에 막 8건이 내리 거퍼 막 터지죠. 제가 설명하지 않은 네, 다른 네, 사건까지 네. 포함해서 막 네. 터져 사람 죽지. 네. 갈 때마다 수법은 다 다르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동일범이라고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때도 그 생각은 했답니다. 여고생을 그 공격한 그 부분 이런 거하고 이제 목 부위를 집중 공격한 거 이런 것 때문에 동일범일 가능성도 뭐 배제한 건 아니라고 해요. 이거 뭐 담당 형사는 근데 그 결과는 배제했었어요. 동일범이라고 네. 안 본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네. 결과적으로는. 그럼 경찰청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대구 경찰. 이거 진짜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반경 2km 이내에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살인 사건이 발생. 그렇죠. 점점 있다 막 일어났는데. 8건이 9명 죽고 8건에 9명이. 그런데 그걸 각각 별개 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데 수사 진전은 하나도 없고. 네. 그러니까 이게 난리 난 거죠. 이게 거기 주민들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 동네. 그래가지고 경찰청, 대구청 전화가 빗발쳤어요. 항의하죠. 야, 못 살겠다. 불안해서 못 살겠다. 예, 날리고 또 언론은 뭐 수사 지금 니네 뭐 하는 거야 이거? 뉴스를 도배했겠네요. 그냥. 개판이라고 난리 난 거지. 비난 엄청나게 당한 거고요.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학교가 당분간 야간 자율학습이 중단되고. 하면 안 되죠. 그 상황이면. 학교가. 이 정도 소동이 일어나니까 경찰 입장에서 이건 이제 그냥 못 넘어갈 뭐 의경, 정경 막 다 그냥 때려 박았겠네 그냥 밤에. 때려 박는 게 아니라 이제 경찰은 항상 발 빠르게 하는 게 있죠. 그 좀 치졸하게. 네. 수습하고 난 다음에 늦지 않는데 어떤 일이 발생하면 먼저 수습부터 하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볼 때는. 또 물론 그래서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뭔가 분풀이 희생자를 또 찾는 것도 사실 있기는 해요. 네. 우리는 무슨 큰 우리 사회에서 일이 나면 먼저 어떤 희생물부터 찾아요. 네, 네. 근데 그 희생자 지금 먼저 처리하는 것보다 부려먹고 나중에 치는 게 사실은 효율적이거든요. 그게 뭘까요? 요즘 잘 이해 못해서. 그런데 일단은 그냥 그런 비난이 빗발치면 담당자들 전부 줄줄이 먼저 다 내쫓죠. 아유 수사를 그 사람들이 해야 될 거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 베테랑인데. 네, 그런데 경찰은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아유. 아니 경찰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선 희생양 찾아서 잘라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처음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효율적인 거예요. 아니 게릴라 들어오면 아시겠지만 그 저기 상근 예비역하고 저기 예비군들이 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사정 아는 사람이 맞아요. 터진 거를 못 막은 거에 대해서 비난을 감수할 수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탐문도 하고 탐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아시겠지만 정황이나 그걸 왜 다 딴 데 보내요 그래?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이런 부분을 얘기 많이 했어요. 이 부분. 제가 이 부분을 많이 강조했어요. 그럼 뭐 지금 잘못된 수사를 하고 있어서 어떤 책임을 지워야 되는 건 맞다. 네, 네. 그러나 기회는 좀 주자. 어차피 징계는 주는데 어차피 얘들이 처음부터 맡아갖고 했었으니까 얘들한테 기회를 주는 의미도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잘못한 거를 좀 까뱅이하는 그런 기회도 주는 한편 하여튼 일단은 쓰자. 얘들을 쓰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니까. 현재까지는 애들이 제일 많이 하려니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이거 도끼를 품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해결되고 난 다음에 얘들 상응하는 거. 그럼. 징계 주든지 내쫓으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냥 날려버려요. 다 그냥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서장 그냥 발령 내버리고
그 운항하는 배에서 선장을 끌어내 버리면 그 배 어디로 가요? 아유 산으로 가요 진짜. 네, 그런 짓들을 가끔 하는데 여기서 서장님 날라가고요. 네. 그다음 형사수사과장님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보니까 담당자들 이제 줄줄이 아웃시켰는데 보니까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과장, 네 형사과장은 꼭 놔둬야 되거든요. 야정지휘관인데 그럼. 방범계장 아이고 다 직위해제. 직위해제. 그 다음에 동구 시남 3, 4, 5동 파출소장들 전부 다 경질. 그러면 그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다 내쫓아버려.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네. 그 다음에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네. 24일 날 월요일 날 네. 그 대구청 차장 김서영 차장이에요. 그때는 경무관일 겁니다. 네. 김서영 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수사본부를 만들어요. 통합수사본부. 예. 그래서 형사 159명 투입해요. 159명 전담반을 발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 수사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에 있던 얘들 니네 8건 일어날 동안 아무것도 한 거 없으니까 니네 다 집에 가서 애기 보라고 내쫓고 아예 이제 경찰청 차장 그 경무관급이 왕무공 하나죠. 네. 김서영 차장인데 와서 159명 형사들 그게 해줘. 500명이라도 갖다 때려 박아야 돼. 그러면 네. 159명 잡아야 형사가 되니까, 네. 동구에 싹 몰렸다는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 형사 159명. 160명 정도 구경할 네. 일이 없죠. 구경할 일 없죠. 네. 그래서 집중 수사 들어가고 전 경찰력을 동원해서 이제 대구 그 동구 일대에 집중 탐문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특별 방범 활동 시작한 건데 네. 이 동구가 면적이 넓대요. 넓어요. 예, 넓답니다. 네. 이 공항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역도 네. 있다면서요. 네. 동대구역부터 더욱 어마어마해요. 엄청 크다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탐문 수사도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역이라든지 터미널 뭐 공항 이런 게 있다면 사실은 여행성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외부에서 와서 싸질러고 도망갈 수 있으니까 네.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메뚜기 범죄일 수 있으니까. 있기는 있죠. 네. 그러니까 여행성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 못하니까 그것도 염두에 두고 수사해야 되겠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수사팀이 사건을 분석을 했어요. 이거 진즉에 분석해야죠. 그렇죠. 그죠? 분석을 했더니 4건의 사건은 통일범으로 결론을 낸 겁니다. 이제 비로소. 그러니까 수사본부가 전혀 지니까 난 거예요. 직위해제된 형사들 그 사람들이 할 때는 이 4건의 범행이 통일범이라고 인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인력이 많이 붙으니까 야전으로 나가는 인원이고 또 사건을 볼 수 있는 인력 보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네. 이 4건만큼은 통일범이다. 아마 공격 부위 본 것 같아요. 예, 공격 부위 봤으면 그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건과 사건의 어떤 그 시간 그 네, 근접성, 타임테이블 봐도 네, 그렇고. 타임테이블로. 예. 동일범 소행으로 보고 탐문을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범행 시각이 있잖아요. A 장소, B 장소, C 장소, D 장소. 요 범행 장소를 다 나눠놓고 그 인근의 형사들이 투입돼가지고 이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배회하거나 근처 지나가던 사람들 누구 본 적 있습니까? 탐문을 해요. 그 몇 명이 뭘 봤다고 쳐요. 그럼 또 여기서도 본 사람 있나요? 본 사람 있나요? 근데 공교롭게도 4군데 중에서 한 2군데가 한 남성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인상차기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비슷하게 탐문이 생긴 그렇게 사람. 중요한 네, 거예요. 네. 탐문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 범행 시각대마다 현장 인근에서 목격됐다는 20대 초중반의 남자가 있었어요. 네, 네. 그러면 범행 현장에 있었다는 얘기는 공교롭게 4건인데 4건 중에 한 2건의 현장에 그 남자가 있었다면 범인일 가능성 많죠. 일단 뭐 남자로 추정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은 목격자들한테 저 몽타주를 좀 그려보는 거예요. CCTV가 있을 때는 아니고 없었으니까 97년도니까 네. 몽타주 그렸어요. 그래서 비슷하게 몽타주 나왔어요. 양쪽에 교수님 2군데 그려봤는데. 맞으니까. 아, 그럼 맞네. 두 사람 예, 양쪽이. 예. 그래서 이제 몽타주 그려가지고 이 수사망을 좀 좁혀 나가고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많이 뿌렸답니다. 당구장 뭐 이제 일반적으로 숙박업소, 술집 뭐 이런 데도 쫙 뿌리잖아요. 형사들이 다니면서. 주민들 다 보셨을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그리고 무섭고 열받고. 그 몽타주가 거기 뿌려지는 순간 지금 그 동네가 아비규환인데 국민들이 저 주민들이 얼마나 자세히 바뀌었어요. 뚫어지게 봤을 거예요, 저 같으면. 네. 네. 그러니까 순식간에 신고 들어왔어요. 비슷한 놈이 대구 동구 신암동 일대 당구장이 많다네요. 예.
당구장을 전전하면서 댕기는 청년이 있는데 네. 내가 당구장에서 본 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그 첩보가 들어왔어요. 그렇죠. 제보가. 당구장은 원래 그 지역 주민이나 거기 이제 직장인들이 주로 오기 때문에 단골이 많잖아요. 맞죠, 뜨내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예. 당구장은 예. 바로 아마 티가 났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 그 신고 제보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 몽타주가 이게 주요한 케이스예요. 네. 그래서 경찰이 그 저 첩보를 입수해서 그 제보 받은 사람을 확인을 해봤더니 이승수라는 21살 먹은 청년 이 그 도출이 되는데 네. 이게 또 바로 도출이 된 이유가 있어요. 왜 도출됐을까요? 특수절도 등 전과 3범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전과자다 보니까 이 과자다 보니까 예. 이게 바로 뜬 겁니다. 바로. 그러니까 경찰이 야 이거 얼굴도 똑같아요. 또 뽑아보니까 이제 그 정 PD님이 아마 사진 올려주실 것 같은데 그 몽타주 올라온 거하고 이놈 그 저 범죄 그 경력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하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아 이건 범인 맞다. 이승수. 그 또 목격자한테 또 사진도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다 보여주죠. 가서 확인 다 하죠. 그럼 뭐 확인됐네. 그래서 이놈을 2월 27일 날 목요일 날 그러니까 첫 사건이 2월 10일이잖아요. 네. 그 애하고 엄마 네. 그 사건 잡고 나서 17일 만에 나고 나서 17일 만에 2월 27일 날 인근 당구장에서 저 이승수를 체포를 했어요. 이해가 안 되네. 왜 근처에다 발장됐을까요, 이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몇 건의 그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못 잡잖아요, 경찰. 약간은 방심했거나 아니면 에이씨 맘대로 해라 이런 형태가. 극단 양상이 둘 중에 하나겠네. 네. 제가 봐도. 예. 그러고 이놈 검거해가지고 이제 범행 일체 자백받고 이놈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등산용 칼, 네. 그다음에 가죽 장갑, 아이고. 피 묻은 가죽 점퍼, 그다음에 미용사 휴대폰 번호를 적은 노트가 메모지가 있었어요. 이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남자 미용사 네. 휴대폰 번호, 네. 그 메모, 그 적은 메모지가 있어서 이건 뭐 명백한 증거죠. 네. 이걸 그 번호를 알 압수를 수가 했다고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자백한 그 범행 내용 일체를 좀 이제 살펴볼게요. 네. 봤더니 이게 순서가 이제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첫 사건이요. 2월 10일 날은 맞습니다. 첫 사건. 네. 2월 10일 날 아침 10시 반경에 돈 훔치려고 절도 목적이었던 거죠. 이놈이 특수절도 전과가 많잖아요. 네. 밤 10시 반에 아침 10시 반에 돈 훔치려고 유라동에 있는 가정집에 들어간 거예요. 그 엄마하고 아이하고 있던 집에요. 들어갔는데 집안을 막 뒤지고 있는 중이야. 네. 뒤지고 있는데 그 주부한테 그 여성 A씨한테 딱 걸린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대체로 겁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네. 이 새끼가 흉기로 그 엄마를 그냥 마구 찔러갖고 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자다가 깨어나서 울었어요. 4살짜리 아이가. 예. 그러니까 지가 도주하는데 지장 준다고 아이 목을 찔러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이 새끼가 훔쳐간 돈이 11만 원이에요. 에? 이거 인간이 이게. 이게 무슨 짓이야 그래. 그리고 한 열흘 쉬었습니다. 첫 범행하고 나서. 2월 20일 날이에요. 2월 20일 날 밤 11시경입니다. 밤 11시경에 이 자식이 대구역 지하도에서 얼쩡거리다가 미용사를 만났어요. 그 남자 미용사를. 퇴근하시던 미용사.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근데 이건 내가 볼 때는 미용사가 어떻게 보면 동성애자였기 때문에 성적으로 좀 그 어떤 그 취향이 맞은 사람을 그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놈을 만난 것 같아요. 이승수를. 지하도에서. 네. 그거 만나가지고 같이 술 마셔요. 당연히 술 사줬겠죠, 미용사가. 그리고 난 다음에 술 마시고 나서 밤 11시 10분경에 이제 한 잔 먹고 간단하게 먹고 11시 10분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할 때는 이건 잘못 풀성인데 11시 한 40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술 한 잔 간단히 하고 우리 집 가서 자자. 그래서 그 집 가요. 어차피 이놈은 그 당시에 집을 나와 있었어요. 잘 데가 없었나 보네요. 네. 그래서 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자는데 갑자기 성관계 요구하면서 몸을 더듬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씻고 와라 너 빨리. 이승수한테 이렇게 요구를 해가지고 거기서 뺑 돌았다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밝힐 수는 없어 우리가. 네. 이놈 얘기예요. 아니 이렇게 하면은 어쨌든 피해자분 명예가 심히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그렇지 물론 그렇지. 네, 그리고 그분이 그거 자기가 죽으려고 용 쓴 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정말 네, 나쁘게 심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그냥 교수님 아시잖아요. 제가 약간 만지기질에서 말씀드린 게 교수님 말이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고 아니 나는 이거, 근거에 의해서 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것뿐이야. 경찰은 이렇게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항상 보는 게 그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게 그분이 그냥 지나가다가 동성애자를 떠나서 그냥 그 청년이 하나 있길래 얘기하다 말이 통해갖고 그냥 뭐 밥 안 먹어서 밥이나 함께 하면 소주 한잔 할래 이렇게 하고 너 잘 데 없냐 그럼 자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게 그 포인트가 된다는 것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제가 뭐 그냥 그 가설로 얘기하지만 가서 뭐 더듬으니까 열받아고 칼로 찔렀는데 이거는 죽일 이유는 안 되지. 더듬다 손 치더라도 이거는 죽일 이유는 안 되지만 또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편 또 바꿔서 생각하면 또 네. 이럴 수는 있어요. 성인 남자가 지하도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남자를 만나서 괜히 술을 사주고 잘 데 없으니까 우리 집 데려가서 자는 사람도 흔치는 않아요. 네. 그것도 흔치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뭐 이거 각자 뭐 유추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영 교수 말대로 단지 성관계 하려고 동성애자라서 성경 내려고 집에 데려갈 필요까지 있고 그걸 요구했으니까 죽일 이유까지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일견 타당성이 있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생판 모르는 놈 술 사주고 자기네 집에 들어가서 재워주는 사람도 없어요. 다른 목적 없으면. 그러니까 제가 교수님 왜 말씀드리냐면 저 연속상에 발생하는 범죄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주로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1, 2, 3, 4자 깔아놓잖아요. 이렇게 차트로 A, B, C, D 깔아놓는데 1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이 범인이 일방적으로 들어가서 공격해서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뭐 그냥 집으로 들어가게 했다던가 뭐 밥을 사줬다던가 되게 적극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동성애에 관련된 그 가설도 있을 수 있어요. 경찰이 발표했으니까. 근데 또 역으로는 아니 이제 그거는 경찰이 자기 임의로 발표한 거는 아니에요. 네. 이거는 경찰이 뭐 동성애자이고 그 사람이 동성애자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발표한 건 아니고 아까 항상 늘 내가 얘기하잖아. 이 수사의 한계잖아요. 사망한 사람은 말이 없고 가해자한테 왜 범행했는지 범행 동기를 묻는 과정에서 나오면 이놈은 이렇게 주장한다는 의미일 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렇게는 안 받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발표가 나오면 그게 맞는 걸로 이제 확정을 해버리니까 제가 이제 그냥 제 개인적 생각인데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가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수님. 네. 아닐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하여튼 뭐 몸을 더듬으면서 씻고 오라는 말에 격분을 해서 그 사람 집에 주방에 있던 식도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달라요. 얘는 평소에 등산용 칼을 소지하고 댕겨서 그거 압수했는데 이 범행할 때는 식도로 공격한 거 맞아요. 식도로. 그래서 이 흉기, 이 범구는 다릅니다. 그래서 식도를 꺼내서 공격해서 찌르고 돈 8만 원을 훔쳐갖고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눈을 많이 공격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동성애하고 나를 무시하고 동성애하자고 해서 그 눈을 공격한 거는 좀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있는데 짧게 설명하면 교수님 남성이기 때문에 저항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 일괄필살로 자기가 이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데 남성인 관계로 이 엎치락뒤치락 격투나 이런 게 발생하게 되면 이게 내 포획 단계에 저항을 해. 그래서 그거에 분노해 갖고 더 강력하게 남성 대상으로 할 때 좀 심하게 하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설인데 저항을 안 했잖아요. 나머지 3명은 여성이라 저항을 안 돼. 근데 여기는 저항을 하다 보니까 분노에 치밀어 가지고 어차피 이 자식이 그 오버킬 같아요. 근데 오버킬을 한다 그러면 목이나 심장 부위 집중적으로 하지 눈을 죽이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는 경우에 그렇게까지 확장할까? 나는 오히려 그러니까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영 교수 생각도 타당성이 있고 내 생각도 타당성이 있는데 나는 지하도를 배회하다가 이승수를 만나서 술 한잔 사주고 유혹해서 자신의 집으로 바로 데리고 갔고 데려간 것까지 맞는 것 같고 뭐 진짜 얘가 얘기한 것처럼 몸을 더듬고 씻고 오라고 그래서 격분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일반인의 어떤 상식에서 나 어디 알지도 못하는 지하도에서 만난 놈을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집에 구태여 데려가서 재워주는 거 흔치 않은 근데 일이고. 교수님 역으로 얘가 따라 들어간 게 웃기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근데 그 킬러, 부분은 킬러가. 뭐 한 잔 사주고 재워준다니까 갔겠지. 아니 그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수님 얘는 어차피 완전히 미쳐갖고 살인귀인데 집으로 끌고 들어가면 얘는 작정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아 이때까지 범행한 거는 네. 그거는 그 저 애 집에 들어가서 어린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첫 범행 한 건 한 거지. 네. 그 이전에 그 두 번째 범행이잖아 이건. 네. 그러니까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씻고라는 말이 격분해서 이제 공격해가지고 살해를 했다. 근데 애초부터 살해할 목적이었다면 그 본인이 평소에 소지하던 등산용 칼이 이용됐어야 돼요. 네. 근데 이 경우는 그 집에 있는 식도 부엌에 있는 걸로 공격한 건 명백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눈 공격한 거, 따라 들어간 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볼 때 뭐 동성애자 관련돼 가지고 그거에 격분했다는 얘기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어찌됐건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예, 그 해석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네, 네. 살해하고 나서 집 나와서 같은 날이에요. 그날. 네, 그러네요. 남자 미용사 살해하고 나온 다음에 밤 11시 50분이에요. 그때가. 11시 50분에 이제 이놈이 그 남자 미용사 살해하고 난 다음에 허기를 느낀 거예요. 그렇죠. 뭐 온 모두요? 전력을 다해서 모든 공격했을 거 상태니까. 아니에요. 네. 허기를 느껴갖고 그 집에서 50m 떨어진 분식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 분식집에 가서 식당을 그때 하필이면 할머니 대신 여고생이 그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얘가 쑥 들어가니까 11시 50분이면 영업 끝날 시간이잖아. 누가 영업을 해 그때? 아유 영업 끝났어요.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 이놈 입장에서는 그 말 자체가 투명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이제 본인이 평소에 갖고 다니던 등산용 칼을 딱 꺼내니까 이 그 여고생이 놀래갖고 안방으로 밀려 들어가고 도망가죠. 숨은 건데 거기까지 쫓아가가지고 에이. 이 목을 집중 공격해서 살해를 한 거죠. 그러니까 미용사 김씨 살해하고 불과 20분 만에 사람 죽인 네, 거예요. 그러네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나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연살인지 연속살인인지 이따 설명해 달라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나서 40분 후에요. 그러니까 이제 자정 넘겼잖아요. 네. 2월 21일 날 00시 30분이 된 거예요. 네, 네. 그때 이제 시남 3동 그 주변 어슬렁거리다가 그 인근 분식점 그 인근 어슬렁거리다가 새벽 기도 가는 그 64세 먹은 그 아주머니를 발견한 거예요. 또 그래서 네. 가방을 낚아챕니다. 네. 근데 반항하니까 그냥 칼로 무참히 찌른 거예요. 그리고 7만 원 훔쳤어요. 7만 원. 그러니까 불과 1시간 만에 3명을 거침없이 살해한 겁니다. 됐네요. 저 염 교수님이 보기에는 이게 연속살인이에요, 연수살인이에요? 두 가지 경합이요. 경합.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연쇄살인이라는 거는 교수님도 아시겠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휴지기가 있다가 냉각기? 또 냉각기나 저희 휴지기라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또 벌어지고 하는데 1차하고 2차, 3차, 4차 사이에 휴지기가 있었잖아요. 어쨌든 시간이 1차는 열흘이 있었지. 네, 1차 휴지기가 이후에 열흘. 있었기 때문에 연쇄살인은 맞는 거고요. 왜 그러면 살인에 대해서 본능이 계속 충족이 돼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2, 3, 4차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램페이지 킬링이라고 그래요. 램페이지, 난동범죄. 예, 난동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많이 쓰이는 거잖아요. 총기 들고 돌아다니는 컬럼바인 옛날 고등학교에서 막 그게 그것 때문에 램페이지 킬링이라는 게 나왔는데 언론 보도에 의해서 나온 거죠? 네, 2, 3, 4번 같은 경우 램페이지에 전형적으로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인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이때 걸리는 사람은 그냥 네. 무작위 공격하는 그런 형태인 거예요. 네,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첫 번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열흘 뒤에 이 남자 미용사를 만나서 범행이 다시 시작되는 거죠. 네. 그 시작을 계기로 해서 분식집 그다음에 길거리 지나가는 양반을 공격한 거예요. 그게 램페이지의 일반적인 속성이에요. 이어진 거예요? 한번 피를 보면 계속 피를 구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뭐 연쇄살인으로 단정 짓기는 좀 근데 애매한 부분이 있죠. 일단은 이제 피해자가 3명 이상인 경우는 학계에서는 연쇄살인으로 보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게 뚝뚝 끊어져 있지 뭐 한꺼번에 한 장소에서 죽인 건 아니니까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1시간 만에 3명을 그냥 가차없이 살해한 그런 이건 천하의 죽일 놈이지 이거.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도 이거 보니까 경찰 그 살인 사건 분석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분석 자료를 이제 그 근데 교수님 이거 사형 거의 안 시키고 사형인데 지금 안 이따가- 시키기 시작할 때 잡힌 거죠? 네, 이제 설명 또 드릴게요, 이게 그러면 경찰청에서도 이 정도가 되니까 분석했어요. 이놈에 대해서 네, 분석했어요. 네, 그러면 네. 이승주라는 놈은 도대체 어떤 놈이냐? 네. 그 분석한 내용을 찾아봤더니 아버지는 이제 아마 그 막일을 하나 봐요. 막노동 하시는 분이고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저 어려서는 친구들한테 맨날 얻어 터지고 댕겼대요. 아, 외소했나 보네. 네, 그런데 이놈이 청소년기에 들어서면서 좀 그 이제 그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데 중학교 때 15살 때 네.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한번 받아요. 특수절도로. 네. 그다음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요. 공업고등학교 들어가거든요. 공고. 네. 공고 들어가고 2학년 때 17살 때 또 다시 특수절도를 또 해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니까 기소유예 안 준 거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구속돼 버려요. 아이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당연히 퇴학되죠, 퇴학시키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러면 끝난 거예요. 학교 생활은. 네. 그걸로. 네. 그리고 나서 96년이 됐어 이제. 96년 1월 달에 20살 때. 네. 20살 때 이놈이 이제 드디어 그러니까 들어가서 도둑질 배워온 거야. 아. 야간 주거 침입을 해요. 이제 이렇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오죠. 네, 그래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아요. 96년도에 네. 20살 때. 그러니까 요놈이 범행할 때는 집행유예 기간. 집유 기간이네요. 네. 집행유예 기간에 계속 범행을 했던 거예요. 어. 한때는 이놈이 뭐 살아보려고 자동차 정비 공장에서도 일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이게 적응 안 된 거지. 도둑질이나 하고. 그게 편하니까 지 입장에서는. 그러다가 이놈이 96년 11월 달에 가출을 한대요. 11월 달에 가출해하고 포항하고 대구 여기 만화가게 옛날에 그때는 뭐 네, 24시간 네, 잘 수 있었어요. 네. 그런 데 가서 종업원역 일도 하고 당구장에서 또 일도 하고 그러면서 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구장으로 자꾸 네. 기어 들어갔구나. 이놈이 집 나올 때가 96년 11월인데 영장이 나와 있었어요. 아, 그래요? 97년 4월 달에 공익근무원으로 입영 통지는 받은 상태였어요. 전과가 그러니까 이놈이 있어서. 입영 통지 받고 네. 집 나온 거예요. 어? 그래 저 보니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 범행 아들이 한 거 밝혀지고 검거했다고 그 알려주니까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엄마도 아파 네. 병원에서 실신하고 그랬었어요. 엄마가 무슨 죄냐고요. 어?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 경찰이 얘기하는 건 참 묘하더라고. 아버지 같은 경우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그 범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는 원래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귄 탓이라고 이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비난을 엄청 받아요. 말 잘못하셨네요. 답답한 그렇게 얘기.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을 4명씩이나 그럼 죽였는데. 그 뭐 친구 관계 무슨 문제예요. 아이 자체가 나쁜 거지. 근데 이게 잡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첫 범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놈이 범행 사용할 때 가죽 장갑 끼고 들어갔었단 말이에요. 네. 그 가죽 장갑을 들고 지 친구 찾아갔었어요. 친구를. 친구 찾아가고 이 가죽 장갑 좀 버려달라. 범행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가 그거를 얘기 안 해서 한 번의 기회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신고가 돼서 3명을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뭐 그렇죠. 이런 그 얘기가 친구는 뭐 전혀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큰 실수를 한 거죠. 아, 이런 건 안타깝네요. 신고해줬어야 되죠. 네. 아. 이 자식이 이 범행 동기 밝힌 거는요. 11월 달에 가출해하고 용돈이 궁했다. 네, 용돈이 없었다. 지는 뭐 4월 달에 군대 가니까 마음껏 돌아다니고 싶어서 가출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유흥비도 좀 필요하고 용돈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범행을 했다는 건데 영장 받은 게 기분 나빠서 평소에 등산용 칼을 갖고 다녔대요. 이게 어떤 에이. 논리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이 말이 돼요. 영장 나와서 그랬다. 제가 볼 때 영장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서 과도를 소지하고 거리를 배회하고 다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고 체계 자체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입영 통지를 받은 상태인데 그것 때문에 그러면 뭐 군대 영장 나오면 다 범죄자 돼야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네. 근데 이놈은 그런 얘기 했더라고. 처음부터 사람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한 번 죽인 뒤에 나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그냥 자포자기 에이씨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구 했다. 이렇게 진술은 본인이 했어요. 그럼 이놈이 4명 살해하고 손에 그 쥔 돈이 26만 원이에요.
아이, 말도 안 되죠. 네? 이 자식은 저 사형 선고 받았습니다. 네. 이게 97년 8월 20일 날 97년 8월 20일. 8월 20일 날 강도살인죄로 사형 선고 받았거든요. 네. 그 판결문 보면 이게 대구지방법원 형사 11부 이선우 부장판사가 이런 얘기했어요. 네. 아무 동기도 없이 죄 없는 사람을 4명이나 죽이고 이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 어? 사회 안녕과 어떤 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람은 영원히 격리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사형 선고를 줬어요. 부장판사님이 옳은 판결하셨네요. 예. 네. 예, 그래서 지금 얘는 그 현재 수감돼 있는 61명이 한 사람 사망했으니까 지금 60명이죠 우리나라 사형수가. 네.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새끼 사형 집행 안 되고 있어요. 어? 얘는 이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들은 대구 동부경찰서 형사 6반 외에 7명이에요. 6반장 외에 그 정영복 반장 그때 경사가 반장했어요. 네. 정영복 이 경사 반장하고 이제 그 밑에 직원들 6명이 사실은 몽타주하고 탐무는 아무래도 동부서 쪽에서 그럼요. 지방청에서 네, 나왔어도 네. 지역이. 그쪽 지리 잘 알고 네. 주민들하고 친화적이니까 네. 이들이 해결을 한 겁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내가 이제 경찰청에서 그 자료 이렇게 전부 뽑아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열받더라고. 가정주부하고 저 새벽 기도 가시던 분 2분 네. 여성분 살해했잖아요. 네. 요거는 지가 돈 때문에 죽였대요. 그다음에 그런데 동성애자 라고 하는 그 김씨 있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여고생 이양은 기분이 나빠서 죽였대. 얘가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4건이 동일범 소행인데 분석 자체가 각각 다른 범인의 범행으로 단정을 하고 수사를 하는 그 수사 오류 때문에 비난을 엄청 받았던 이제 그런 사건이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얘가 그냥 막 가는 심정으로 한 것 같아요. 내가 뭐 지금은 전과도 있고 집에 뭐 기댈 것도 없고 친구도 뭐 많이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군대도 나왔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걸리기만 하면 이때 걸리는 사람은 운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이제 그 쾌감을 느낀 거죠. 상대방을 지배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얘가 그 지역을 배회했잖아요. 그 이후에도 배회. 그 섹터에서 경찰이 어마어마하게 깔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돌아다녔다는 거 이게 그러니까. 맨정신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놈 흔치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그냥 계속 걸리는 대로 족족한 것 같고요. 근데 다만 경찰이 대량으로 투입된 건 당연한 거고 그런 상황이었고 당구장에 계속 있었다며요. 그러니까 당구장이나 만화방이나 이런 데는 계속 경찰이 투입이 됐을 거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 범행을 더 저질렀을 때는 검거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4차 범행 이후에 약간 행동을 좀 약간 잠복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요놈 교도소 생활하는 거를 같이 수감돼 있던 사람이 얘기한 거 있는데 보니까요. 목격자가 네. 8년 정도 수감 생활 하고 있을 때 이제 본 모양이에요. 네. 대구에 있는 화원교도소. 네. 거기 미결수사동에 있는데 밥 잘 처먹고 똥 잘 싸고 운동 열심히 하고 그걸 보면서 같은 재수자 입장에서도 열받죠. 4명이나 죽인 저런 놈이 밥 잘 처먹고 똥 잘 싸고 운동 무지하게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 세금이 아깝다. 그 같은 재수자가 그런 느낌을 가졌다는 거고요. 네. 이 새끼는 양말하고 런닝 있잖아요. 네. 런닝 팬티 같은 거. 요거는 꼭 필라 거. 아니면 나이키 거. 요거만 입는데요. 이게 대체로 교도소 내에서 범털들이 과시하기 위해서 그 브랜드가 있는 걸 입는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새끼는 꼭 그런 거를 입었다는 거야. 심지어는 바지 위에다가 팬티를 그 브랜드가 있는 걸 입어가지고 과시를 하기도 했다는 거야. 미친 또라이네 이게. 이거 완전 또라이 새끼 이거. 그리고 반성 전혀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린 재소자한테 빨래 시키고, 근데 장기 하나는 더럽게 잘 주더라니까. 장기만 뒀나 봐 이 새끼가. 장기로 돈 벌어가지고 네 개 갖고 그 필라하고 나이키 입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삥 치는 거지. 예. 예, 그리고 나이에 비해서 동안이었다는 거. 이런 이 쓰레기 잘 같은 먹고 새끼. 잘 살아서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사실 여부는 내가 아무리 확인을 해도 안 나오는데 일부에서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고생 네. 그 어머니가 그 당시 42살이었다고 그러는데 네. 어머니께서 불경을 갖다 줬다고 그러네요. 이승수한테. 그럴 수 불경을 있어요. 전해주면서 네 죄 용서해 줄 테니까 참여해라. 참여해라. 그랬더니 이놈이 그 참여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거고 뭐 본인이 이제 사형이 집행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나 사형되고 나면 내 그 장기 기증하겠다. 좋은 곳에 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는데 이 새끼 지금 현재까지 살아있으면서 우리 돈으로 밥 처먹고 있는 겁니다. 세금이 좀 아까워요, 교수님. 이거는 정말 세금 아까운 새끼예요, 이거. 네. 당구장에서 아까 검거한 거로 이렇게 나오는데 네. 아까 제가 당구장에서 이 새끼 저 검거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경찰청을 통해서 확인한 거는 네. 이게 각각 다른데 경찰청께 맞을 겁니다. 맞으시겠죠. 공안시경에 대구시 동구 유라동에 있는 네. 그 요놈 친구 집에서 검거한 거. 아, 친구 집에서요? 그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그게 맞으시겠죠.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이 사건은 하여튼 그렇게 저 성격 규정을 하면 되겠네. 연쇄살인, 연속살인이 융합된. 근데 어쨌든 그 불경을 갖다 주신 어머니의 마음이 충분히 그렇죠. 네. 고인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예, 진짜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승수 놈 사형 집행되지 않고 있지만 진짜 그 죄값 치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